40대, 50대 분들은 앞으로 아파트 말고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40대, 50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40대, 50대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될지, 땅을 사야 될지, 상가를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아파트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6억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다가구를 가지고 있었죠. 다가구 건물에 월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룸 건물을 제가 구입했던 가격이 6억 4,800만 원인지 70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많이 나오는 축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축은 아니었습니다. 다가구 자체가 원룸 건물 자체가 원룸이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0개 또는 12개 또는 15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원룸이 잘 나가면 좋지만 원룸이 잘 나가지 않으면 손해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고른 다가구는 공실이 없죠. 공실이 없다 보면은 이 정도 월세를 꾸준히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공실이 없었어요. 공실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전국에 원룸 건물을 1000개 정도 알아보고 그 중에 100개를 가보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르고 골라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실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5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정리해서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은 서울에서 30억짜리 건물을 가진 거랑 똑같습니다. 연 2%로 계산을 하면은 3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이라면 말이 좀 다릅니다. 지방이라면은 6억대 건물을 가지고도 5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무조건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률 면을 좀 노린다 그러면 지방 중소도시들의 이런 원룸 건물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적은 자본으로 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6억 4,800만 원이었지만 저는 이제 50%의 대출을 받았었고요. 원래는 70%까지 나오지만 이제 반공제라 그래서 원룸마다 개수마다 금 빼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빼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대출을 받았고 원룸에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또 한 1억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들어가는 돈은 한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월세 500을 받아서 이제 이자 100만 원 정도 상환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400만 원 정도 매달 수익을 가져간 거랑 똑같죠. 지금은 시세가 10억 정도 할 겁니다. 저는 이보다 이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아니지만 주변 시세를 보면은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누려볼 수가 있는 거죠. 다가구 원룸 통건물도 잘 알아보면 기회가 됩니다. 대신 잘 알아봐야죠. 꼼꼼하게 알아봐서 이곳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원룸들에 전부 다 전화를 해봤어요. 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전화했는데 방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가구 건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구나. 그리고 주변에 병원 건물이 있어서 그 병원에 대량으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공실률이 굉장히 낮았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빼야 되는 방의 개수는 적어진 거죠. 일단 병원에서 많은 수의 방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개인들 상대로 월세를 주고 다음 세입자를 받고 이런 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상위 1%의 물건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몇 개 보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 지역을 많이 방문해 보고 이 지역에 대해서 특성이 어떻구나, 여긴 어떻구나, 세가 잘 나가는구나, 세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특성들을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다가구 건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월세 500만 원 정도면요. 우리가 6억을 가지고 서울에서는 전세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솔직히 신축 아파트 전세도 불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이 6억을 투자해서 다가구에서 500만 원을 받으면 이 500만 원 가지고는 반포 월세도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반포, 강남 반포 있죠? 신축 아파트 월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실제 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받아서 반포에 월세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효율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본인 돈 6억이 다 아니지만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로 내가 월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가 있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뭐 김포에 150만 원짜리 월세 살고 나머지 350만 원은 제가 생활비로 쓰면서 살래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좀 살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라고 하면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땅 이런 걸 생각하는데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도 굉장한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건물이 실제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다가구 건물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게 방이 몇 개 비면은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그런데 다가구 건물 중에도 좋은 다가구 건물이 있고 안 좋은 다가구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 연습을 하고 찾는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은 그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주인분이 다급하게 그 자녀 딸의 유학비를 마련한다고 해서 좋은 건물을 내놓은 겁니다. 좋은 건물도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좋은 건물도 매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좀 공부해 보면은 좀 괜찮은 다가구 건물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노후에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건물보다 한 지어진 지 최소 5년 이내 건물을 사는 게 좋고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10년 넘게 가지고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대수선비라 그러죠. 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다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씩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외벽을 칠한다든지 보일러를 바꾼다든지 그런 장판이나 벽지를 바꾼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게 무조건 좋으니까 이걸 무조건 하세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굳이 시야를 좁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지방의 다가구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